자, 그럼 언제 사야 돼요? 가끔가다 여기 댓글로 달아요. 그러면 언제 사라는 거냐? 떨어진다 말만 해서 빨아먹으려고 하지 뭐 이런 얘기하면서 언제 사야 되는지를 얘기를 안 해준다. 언제 사야 되는지 얘기 굉장히 많이 해줬어요. 언제 사야 돼요? 최소 3, 4년 이야기했었죠. 근데 확실히 보니까 지금 한 4년은 더 기다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전세 한 2번 정도는 더 도셔도 되겠더라. 왜 최소 4년은 기다려야 하는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니들이 이런 영상을 안 봐놓고서 그래서 도대체 언제 사라는 건가요? 영상 다 보고 이야기하세요. 금리가 낮아서 돈이 지금 휴지 조각이 되어가서 그 유동성 장세를 해서 화폐가치 하락으로 집값이 오르는 건데요. 다 반박해놨어요. 좀 보고 얘기해요. 보고. 일단 아직은 계속 오른다고 하는데 어때요? 자산시장은 천정부지. 얇아졌죠? 자산시장은 천정부지. 천정부지요? 자, 주식 꺾였죠? 부동산 상승폭 줄고 있죠? 언제? 1월에. 왜냐면 작년 말에 그랬으니까. 저금리 기조 유지 전망, 집가 상승세 이어질 듯. 저금리 기조 유지 전망인데 미국 국채 계속 올랐죠? 우리나라 국채 계속 올랐죠? 우리나라 8월 저점으로 계속 그 다음에 금리 올랐죠? 상승세 이어질 듯? 집값 2023년부터 떨어진다. 맨날 23년까지는 기준금리 유지니까 23년부터 떨어진다. 이런 말 하는 인간들 있고 또 플러스로 자꾸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데 그때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적어도 그때 이상까지는 떨어진다는 얘기죠. 2023년까지는 올라요. 그때부터 떨어질 거예요. 25년까지 올라요. 그때부터 떨어질 거예요. 지금 사세요 라고 말하지만 상식적으로 지금 떨어지기 시작하죠. 금리가 지금 막 오르고 있고 DSR 규제 이번 달에 들어오죠. 그 다음에 6월에 강력한 세금 정책 나오죠. 그렇다면 그 전에 급매물 많이 나오고 근데 수요는 뚝 떨어졌어요. 그러면 살 수가 없죠. 그런 상황에서 23년쯤에는 다시 치고 오르려나 할 수도 있는데 23년에는 기준금리 올라서 그 다음에 그 뒤에 25년에는 공급 쏟아져서 보통 4, 5년 지나면은 그 주기상으로 다시 올라갔다고 하는데 그게 될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일본처럼 이탈리아처럼 장기 침체 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 거죠. 자, 규제 강화 말할 것도 없죠. 6월에 2주택 이하 1주택이죠. 1주택 실질적으로 규제 지역에서는 1주택은 요만큼 올랐는데 3주택 이상 혹은 조정 대상 지역 2주택 이상이 2배 가까이 올랐다. 양도세율 올라요. 언제 팔아야 돼요? 6월 전에. 6월 전에 못 팔면은 종부세는 종부세대로 내야 되고 그 뒤에 팔면 양도세는 양도세대로 또 내야 돼요. 버틸 건데요. 집값 계속 오를 거니까 내년엔 종부세 더 내야 되죠. 공정가액 비율 올라가고 공시가격 올라가는데 원금 상환 예정 들어가 있다. 이제 수요가 들어올 수가 없다. 그러니까 사실은 3월 전에 판 사람들이 위너죠. 작년에 판 사람들이 최고 위너고. 그러니까 작년에 다 명예분산하고 그 난리 친 거잖아요. 자, 가중평균금리 얼마나 올랐어요? 3월에 3.49였어요. 지금 3.46이죠. 시중대출. 주담대 코로나 이전보다 주담대 더 높죠. 누구 맘대로 아직까지 저금리예요? 아, 그때 빌렸으면 금리 안 내는 거 아니야? 변동금리 비중이 엄청나게 높은데 70% 가까이 되는데 거기다 가계대출 더 쬐 수밖에 없죠. 왜? 57% 맞춰야 되는데 기업대출 비율. 근데 지금 한 51%밖에 안 되죠. 그럼 가계대출 더 쪼이고 기업대출 더 풀어줘야 된다. 저번에 금리 인하됐어요 라고 기사 떴지만 실질적으로 보면은 기업대출은 인하됐지만 가계대출은 인상됐다. 그런데 금리 인하된 것처럼 이야기해서 계속 유도하고 있을 뿐이다. 이런 상황이었죠. 매수 우위지수. 리먼 때 이 정도였는데 그 정도까지 안 떨어져서 문제예요. 리먼 때는 가장 높을 때도 100 안 넘었어요. 왜 지금은 이런 상황이 나타나요? 첫 번째, 인터넷 발달. 리먼 때도 물론 인터넷은 발달됐지만 사실상 우리나라 인터넷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은 집 컴퓨터 이런 거보다 PC방이었죠, 사실. 리먼 때야. PC방 자주 다니던 세대가 집 사고 이런 세대가 아니었다. 근데 그 세대들이 사회의 주역으로 올라왔을 때, 그러니까 인터넷이 엄청나게 활성화되고 IT 강국이 되었을 때 기사 몇 개만 띄워줘도 쭉쭉 뜨는 거죠. 얼마 전에 스트레이트 보셨어요? 네이버에서, 다음에서 굉장히 보수 언론 형식으로 나온다. 그 다음에 경제지 많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했죠. 보면은 여기 경제 언론지 하면은 맨날 저희가 까는 데, 아니면은 맨날 집값 오른다고 하는 데들, 맨날 정책 잘못됐다고 하는 데들, 이런 것들만 메인으로 띄워준다. 아무리 진보 언론의 기사만 연속으로 보더라도 포털에서 이것만 띄워준다. 실험해봤다. 2주 내내 3주 내내 그렇게 했어도 이것만 띄워준다. AI가 정상적으로 중립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언론들만 중점적으로 나오도록 작동시켜놨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이번에 100 이하로 떨어졌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위지수가 그때랑 다를 수밖에 없는 건 저런 이유 때문이죠. 주택구입 잠재력 지수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집을 살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고,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여러 개 떨어진다는 얘기인데, 여러 개 쭉 떨어지다가 개편해서 올려요. 거의 1.3배 정도 올려요. 1.3배 정도 올리도록 통계를 바꿔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리먼 때보다 잠재력이 더 떨어진다. 리먼 직후보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뭐예요? 그때보다 집 살 사람 더 없다.
여론 조장해가지고 불구덩이에 뛰어드는 거죠. 집값 계속 오른다고 아까 매수 우위지수 보셨듯이 지금도 물론 떨어지고 있지만 그때보단 높으니까 뭐 자꾸 그런 이야기 할 수도 있는데 조장이 가능하죠. 퇴직금 끌어다 쓰고 사채 끌어다 쓰고 2금융 3금융 가가지고 빚 내서 쓰고 여력이 안 되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무슨 소리예요? 지금처럼 금리 인상하면 박살난다는 소리죠. PIR은 높으면 높을수록 집 사기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낮춰요. 통계 조작해서. 그래도 그 이상 올랐더라. 이때보다 1.5배가량 올랐죠. 그런데 거품이 아니래요. 대놓고 통계 낮추고 있고 그 다음에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기 때문에 사실상 17년이면은 뭐 서울 집값 10억이라고 하는데 10억 나누기 17년 하면 얼마예요? 6천이라고 잡아봅시다. 기본이 연봉 6천을 깔고 들어가는 거예요. 연봉 6천은 돼야지 17년 돼도 사는데 그것도 한 푼도 안 빼고 모아요. 상식적으로 지금 살 수 있는 가격이에요. 대출 한 40% 넘게 받을 건데요. 대출 40% 받는 동안 이 중에서 40% 이상은 쓸 거 아니에요. 생활비로. 그럼 17년 넘어야 사는 건데 말이 돼요 그게? 연봉 6천이 개 이름도 아니고 평균이 연봉 6천인 것처럼 잡아놓은 거예요.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았죠. 그리고 안 떨어진다 이야기하는데 리먼 때 보면 얼마나 떨어졌어요? 잠깐 치고 오르지만 13년까지는 떨어졌죠. 이때까지 얼마나 많은 완화 정책이 나왔냐. 규제지역 다 해제하고 세금 다 풀어주고 그래도 안 되니까 2014년에 돈 풀고 빚 내게 만들고 재건축 엄청난 혜택 줘가지고 가격 억지로 띄우니까 갑자기 여기서 축 치고 올라가는 거죠. 근데 얼마나 떨어졌어요? 그동안에? 8년부터 13년까지? 5년가량 떨어졌죠. 잠깐 올랐는데요. 아, 장기적 하락세 기조를 보면 하다못해 여기서 떨어졌어도 4년 떨어졌죠. 지금 급매물 나오니까 지금 사세요. 개소리 집어치우라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도 보면은 2012년까지 떨어졌죠. 한 4년 떨어졌죠. 일본 말할 것도 없고 스페인 같은 경우도 2014년까지 떨어졌죠. 한 6년 떨어졌죠. 그다음에 이탈리아, 일본 말할 것도 없이 거의 굉장히 장기적 침체 가지고 있고 그런데 왜 지금 당장 사라고 그래요? 지금 하락세는 잠깐의 끝일 것이다. 왜 자꾸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경기 침체되면 늘 똑같이 나타나는 거는 장기적 하락인데 3기 신도시 철회해라. 당장 신도시 취소해라. LH 투기 3기 신도시 백지화해라. 25,000명 나왔대요. 그거 아세요? 지금 같은 여론에서 25,000명이 엄청나게 많이 나온 거 같나요? 예를 들어서 내가 책임지겠다 해놓고서 그 응급차 못 가게 만든 택시기사 그거 며칠 만에 막 10만 명 넘게 찍었죠. 근데 왜 이건 25,000명밖에 안 나와요? 민심이 아니에요 이거. 그것도 처음에 12,000명 정도 나왔는데 기사에서 계속 띄워줘서 지금 25,000명 동의된 거죠. 언론에서 지금 LH 가지고 유도하고 있는 것보다 LH가 잘못됐으면 LH 깔아 얘네들 엄벌 쳐와라 이런 여론을 만들어야지 왜 3기 신도시 백지화 여론을 만드느냐. 왜 3기 신도시 백지화 되면은 공급 줄어드니까 집값 뛸 거라서. 민심은 3기 신도시 백지화가 아니라 LH 임직원들 엄벌이에요. 왜 민심을 바꿔요 은근슬쩍. 누구 맘대로. 언론이 하는 짓거리들이 저렇다. 왜 LH 가지고 계속 물고 늘어져요? 요거 만들려고 요거 하고 싶어서 이 25,000명은 3기 신도시 들어오면은 집값 떨어질까봐 불안한 투기꾼들이고 대부분이 얘네들 거 몰수해가지고 3기 신도시 저렴하게 공급하게 만들어라 이런 청원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언론이 은근슬쩍 3기 신도시 철회 여론을 만들고 있다. 저거 하면은 추후에 공급 폭발로 이어질 장기적 하락을 조금은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 하는 거지 여론은 저게 아니죠. 거기다 4년 동안 계속 임대사업자 계속 나옵니다. 말소 매물 맨날 23년 뒤에 많이 나온다고 그러죠. 왜? 2017년 12월에 임대사업자 혜택을 많이 주니까 언제 나와요? 8년 뒤 2025년 12월부터 쏟아져 나올 것이기 때문에 2025년부터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 하는 인간들은 희망사항 말하고 있는 거죠. 왜? 누가 처음부터 8년 해요? 4년 하지. 왜 4년 해요? 4년에서 8년으로 연장할 수 있는데 8년에서 4년으로 줄일 수는 없잖아요. 그 일단 4년 했다가 아 지금 집을 팔 시기다 그러면은 끝내고 팔면 되는 거고 8년 했다가는 임대사업자한테밖에 못 팔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더 오를 것 같은데 더 가지고 있는 게 좋겠는데 하면 4년 더 늘려가지고 장기로 8년 만들어서 할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니까 언제 많이 나와요? 지금 21년까지 굉장히 많이 나오죠. 22년, 23년 계속 많이 나오는 이유 뭐예요? 4년짜리 했으니까. 그리고 임대사업자 혜택을 준 거는 2017년 12월부터지만 진짜 예전부터 임대사업자 제도는 있었고 그때부터 임대사업자 한 사람들이 지금 말소되고 있는데 그 사이에 자진 말소는 없겠어요? 그러니까 2025년이 아니라 올해부터다. 그러면 올해부터 하락하니까 올해 사야 돼요? 올해부터 하락대가 시작되면은 4년은 기다려야죠. 그 다음에 그 뒤에 계속 공급 들어오죠. 8사 대책 언제 들어온대요? 올해, 내년 6만원 사전청약 확대하고 올해부터 2028년까지 23년부터 28년까지 공급 계속 들어오는 거죠. 적어도 28년까지 8사 대책으로 많이 들어오죠. 11, 19 언제 들어온대요? 올해 22년까지 올해 내년 들어오죠. 그 다음에 2사 대책 또 나왔죠.
이사대책 언제까지 들어온대요? 2025년까지. 부지 확보죠. 그러면은 부지 확보해서 짓는데 한 5년 걸리더라도 2030년까지 들어온다는 거죠. 아까 28년까지, 22년까지죠. 21년부터 30년까지 공급 계속 들어온다. 지금 사야 돼요. 공급 계속 들어온다는데 4년 뒤에도 사라는 게 아니라 최소 4년 기다려보고 그때 추이를 봐라. 다만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일본은 인구 떨어지고 생산 가능 인구 떨어지는 점 이야기했더니 뭐라 그래요? 이것 때문에 떨어지는 거 아니다. 공급 때문이다. 근데 공급도 들어와요. 장기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거기다 저금리에 사람들 많이 들어왔는데 금리도 올라가죠. 떨어질 수 있을까요? 금리가? 지금 모든 답이 다 나와 있죠. 임대사업자 매물부터. 결론 6월 전에 금매가 나온다고 해도 사야 하나. 그런 식이 아니라는 거죠. 만약 저들 말처럼 2023년까지 오른다. 혹은 25년까지 오른다. 그렇다 치더라도 예전만한 상승세 안 나오죠.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죠. 금리가 오르는데. 그렇다면 이때까지 오르고 그 뒤에 뚝 떨어질 건데 저점에서 사야지 고점에서 사면 안 되죠. 그런데 자꾸 이때까지 오르니까 그때까지는 사야 된다. 사라 라고 말하는 사람들 말 믿어야 돼요? 절대 믿으면 안 되죠. 그 이후에 뭐예요? 금리 인상. 앞으로 경매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금리 인상 플러스 세금, 그 다음에 임대사업자 말소, 매물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죠. 매물이 안 나온다 치더라도 최소 4년 후에 2025년부터는 공급도 폭발될 거죠. 공급 폭발되면 가격 당연히 미분양 저렴하게 나올 수밖에 없고 할인 분양 나올 수도 있고 집 산 사람들 저 옆에 미분양이 있는데 오래된 내 집을 비싸게 팔 수가 있어요. 그보다. 그러니까 가격은 4년 뒤에는 급격히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죠. 공급까지 나오니까. 그 전에 이런 것들 세금, 금리 인상, 임대사업자 말소 이런 게 겹치다가 여기서 공급 그때까지 안 나온다는 게 아니라 저때부터는 공급이 폭발적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해지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집 사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4년 기다려라. 이것도 최소 4년이에요. 앞으로 더 일본이나 이탈리아 같이 그리스도 그랬었고 장기 침체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금 고점에서 사면은 수십 년 고생하는 거고 4년 기다렸다가 그때 추이 보고서 아 그래도 이 정도면 살만하네. 어차피 어느 정도 뚝 떨어지고 나서는 그렇게까지 또 급격히 계속 떨어지진 않으니까 정상 가격까지 회복된 뒤에 사는 게 맞느냐라고 생각해 보시면 답은 정해져 있다. 특히 내 집 마련 하시는 분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언제 사라는 건데요. 언제까지 사라는 이야기는 안 하고 계속 떨어진다고만 함. 이런 얘기 하실 분들은 댓글 남겨놓고 가세요. 정권 바뀌어도 그렇게 쉽게 안 바뀝니다. 일단 지금까지 계획된 공급은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미치지 않고서야. 그 다음에 금리는 정권 바뀌어도 어떻게 할 수가 없고요. 대출 규제는 풀 수가 없어요. 바젤 3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조정할 수 있는 거라고는 세금 완화해 주는 거밖에 없는데 정권 바뀔 때쯤 되면 추세가 바뀌죠. 예를 들어서 예전에 참여정부 때 보시면 돼요. 참여정부 때 규제정책을 쭉 쌓아놨죠. 그게 다음 정권 때 효과를 발휘해서 MB정권 때 하락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MB정권 때 계속 규제를 쭉 풀어줬죠. 그러니까 그 다음 정권인 박근혜 정권 때 상승세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고 그때부터 계속 규제 풀어지니까 이번 정부 때 폭등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풀어줬기 때문에. 왜? 부동산 시장은 타성기간이 있고 심리가 변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있고 황금성이 있기 때문에 정책 나오자마자 이사대책 때문에 지금 떨어진다. 이게 이사대책 때문이 아니라 710, 913 이런 것들이 누적되었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정권 바뀌어도 다음 정권에는 무조건 떨어집니다. 근데 그게 올해부터냐 아니면 다음 정권 가서냐인데 올해 지금 신용대출 규제라든가 금리 인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특히 DSR 같은 경우는 바젤 3 조치이기 때문에 정권이 바뀐다고 조정할 수가 없어요. 조정해봤자 일부일 뿐이고 그러니까 적어도 다음 정권 때까지는 거의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또 엄청난 완화책 펴주면은 그 다음 정권 때 오를 수는 있죠. 그렇지만 이번 정권 때 했던 규제 정책이 완화 정책도 하나씩 풀어가는데 심리 꺾이고 그 상황에서 하나씩 푼다고 해서 규제하기 전보다 덜한 게 아니기 때문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 부분은 생각해 두셔야 되겠죠. 규제 정책과 다음 정권 때 집값 보시면은 매번 똑같이 흘러갔어요. 노태우 때 규제 정책 많이 써가지고 결국에 뭐 IMF 터지긴 했지만 YS 때 떨어졌죠. 그리고 완화 정책 엄청나게 많이 써서 김대중 정부 때 IMF 때문에 완화 정책 엄청 많이 써가지고 그게 참여정부 때 터진 거예요. 그리고 맨날 언제까지 전 정권 탓할 거냐 그런데 원래 그래요. 부동산은 길게 보는 거기 때문에 다음 정권 때 효과 발휘해요. 특히 공급. 저번 정권 때 공급 뭐 막았죠? 광명 시흥지구 취소했어요. 95,000 가구. 하남 간북 10,000가구 넘는 거 취소하고. 그러니까 공급 부족이 나타나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서 때려 부숴서 멸실 만드니까 집값이 폭등한 거죠. 재건축 가격 올리고 하니까. 그러니까 보면 다 나와요. 부동산 정책이 효과 바로 내는 것처럼 자꾸
유도해서 진보 정권이 부동산 폭발시킨다. 규제하면은 막힌다. 왜 그렇게 한다? 상위 10%가 부를 점유하면서 여론을 만들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